네, 이번 단어는 이제 함수 단원이 들어가게 됐는데, 먼저 함수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정확한 정의는 아니고 직관적 정의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함수란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 모든 원인 각각에 대하여 결과가 정확히 한 개씩만 짝지어지는 두 집합 사이의 대응이라고 되어 있고, 이때 에, 원인이라고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집합을 x, 대문자 x입니다. 뭐가 아니다의 x가 아니라 대문자 x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볼 수 있는 집합을 통상적으로 y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예시들을 조금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함수가 맞아요. x가 원인이죠. 그래서 원인 ABC에 대해서 지금 결과 1, 2, 3으로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함수가 맞아요. 이렇게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죠. 이렇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아닌데, 원인 A와 원인 B는 결과 1, 2로 이렇게 대응이 됐지만, 지금, 이 C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다 결과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대응이 안 되는 애들이 있으면은 함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원소 B를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B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원인 B가 결과 값을 두 개를 내놓고 있어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함수가 아니다. 왜 그렇냐? 각각 한 개씩만 대응이 돼야 된다. 그 결과가 정확히 한 개씩만 대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그젬플 2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그젬플 26번, 다음과 같은 두 집합 사이에 대응이 함수인지 판단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번호를 고유번호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국민이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다 하나씩 대응이 되죠. 그런데 2번 휴대폰 번호는 이거는 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은 이제 이거는 함수가 맞는데 두 번째 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어떤 국민은 핸드폰을 이렇게 여러 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핸드폰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연결관계는 함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함수의 보다 엄밀한 정의로 넘어오게 되는데, 자, 두 집합 x, y 사이에 x의 각 원소, 그러니까 집합 x니까 원소를 갖고 있죠. 집합 y도 마찬가지고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걸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기호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집합 x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함수 f 땡땡인데 이 땡땡은 보통 영어로 치면 비동사로 해석을 하면 돼요. 함수 f는 무엇무엇이다. 그래서 집합 x에 있는 원소들을 집합 y로 연결시켜주는, 대응시켜주는, 이 대응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전문 용어로 이제 매핑이라고 하는데, x 집합에 있는 원소를 y 집합에 있는 원소로 매핑시킨다. 연결시켜준다, 대응시켜준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고, 이때 집합 x를 도메인,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집합 y를 공역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이런 기호 많이 봤죠. 이렇습니다. 어떤 x의 결과, 함수 f에 의한 어떤 x의 결과는 y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집합 x죠. 정의역 x에 어떤 원소 x가 있는데 그때 공역 y로에 대응되는 원소 y, 이런 뜻을 갖게 되는데 그 값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집합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겠어요. 그 결과값들이죠. 일종의 결과값.
정의역 X에 있는 원소 소문자 X에 대해서 그 결과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는 뜻을 갖는데, 이 집합을 바로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레인지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옆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요렇게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으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그젬플 28번 바로 넘어가고, 이그젬플 28번 다음 대응이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인지 판단하고, 함수라고 생각하면 정의역, 공역, 치역을 각각 구하세요 그랬는데, 일단 1번은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닌 이유가 이런 원소 3과 4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대응이 안 돼 있고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는 다 어딘가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O 같은 경우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이 여러 개의 결과값들을 가지면 안 돼요. 딱 하나여야만 되죠. 두 번째. 자, 이거는 원소 1, 2, 3, 4, 5 전부 다 화살표 하나씩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정의역은 이 집합 X에 속하는 원소들 다 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집합기호 쓰고, 그러니까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집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합기호를 꼭 쓰고 1, 2, 3, 4, 5 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공역이라고 했을 때는 이 Y에 있는 원소들을 다 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2, 4, 6, 8, 10. 자, 그런데 이번에는 치역이라고 했을 때 보게 되면은 화살표 결과값으로 나오는 애들 보면 2와 4와 10이에요. 그러니까 집합 Y에 어떤 부분 집합이 되는데, 이때 이 결과값들로 연결된 2, 4, 10만 모아놓은 집합을 이런 식으로 치역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함수의 그래프는 뭐냐 했을 때 이제 뭐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닌데 일단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어떤 함수 f, x,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시키는 함수 f가 있는데, 정의역 x의 각 원소를 소문자 x라고 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함수값을 y라고 써도 됩니다. y라고 쓰는 대신에 얘는 이제 fx라고 썼죠. fx의 순서쌍을 이런 식으로 썼는데, 점좌표죠. 순서쌍이니까 x, y하고 동일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y라고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y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이 뒤에서 y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y에 대한 설명은 사실 없죠. 그러니까 이 y는 x의 결과값이고 집합 x의 원소로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이라는 그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y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fx라고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좌표, 일종의 점좌표죠. 점좌표들을 원소로 갖는다라는 얘기가 이제 점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그래서 그 점들을 쭉 이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점으로 찍힐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래프, 그림의 형태, 기하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밑에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맞는데 이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함수를 판단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세로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세로선하고 만나는 점이 이렇게 딱 하나여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x값이 정의역에 있는 어떤 원소 a가 딱 하나의 y값을 가져야 됩니다 라는 뜻인데,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x축에는 수직하고 y축에는 평행한 이런 세로선을 하나 그었죠. 그런데 이 빨간 선하고 만나는 교점이 두 개예요.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원소 A는 Y에도 대응이 되고 Y1에도 대응이 되고 Y2에도 대응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순서쌍을 갖고 또 이런 순서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는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원소 X, 정의역 원소 A가 두 개의 결과를 갖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복수의 점을 갖게 되면 세로선을 하나 그어봤을 때 2개 이상의 점을 지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함수의 올바른 그래프는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이런 그림은 그릴 수 없는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는 자세히 보면 원이죠. 일종의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상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거는 원의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잘 보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원의 함수라고 부르는 표현은 들어본 적이 없죠. 원의 방정식. 그런데 선 같은 경우에는 직선, 특히 직선 같은 경우에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거 있죠. y는 ax 플러스 b.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런 거를 1차 함수라고도 불러요. 네. 똑같은 표현을 갖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그젬플 28번 또 바로 넘어가 보면은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고르면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세로선을 아무데나 막 이렇게 그어봐요. 그러면은 전부 다 점이 하나씩밖에 안 생기죠. 그러니까 x 하나당 y 하나가 대응이 되고 있다 이 얘기고요. 정답이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로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봐요. 그러면은 점이 하나씩 나오죠. 얘도 답이고요.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지금 막 점이 막 한두 개가 아니죠. 막 이런 식으로 어떤 A에 대해서 막 Y1, Y2, Y3 이런 식으로 복수의 점을 갖게 되면 A는 Y1으로도 Y2로도 그 다음에 Y3로도 막 기타 등등등으로 다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함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세로선을 그어보면 2개 이상의 점을 갖는 구간이 나오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포물선처럼 생기긴 했지만 세로선 그어보면 다 점들이 하나씩밖에 찍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2차 함수죠. 이런 거는 2차 함수. 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함수가 서로 같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함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무슨 조건이냐 했을 때 정의역끼리 서로 같아야 되고 공역끼리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랬을 때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함수 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치역이 서로 같다. 치역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물로 나오는 치역도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그젬플 29번 볼게요.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함수 f를 보시면은 x제곱이고 gx는 1차 함수 x 플러스 6인데 함수 모양만 놓고 보면은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정의역이 딱 원소를 둘밖에 안 갖습니다. 이때 대응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래요. 함수 f 그러니까 x 값에다가 마이너스 2와 3을 넣어서 지금 얘는 이제 x 제곱하는 함수죠. 제곱하면은 4와 9로 대응이 되고요. 집합 x 정의역 원소 3과 마이너스 2와 3을 얘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6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6 더해보면 똑같이 4와 9로 대응이 되는데 여기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되죠. 마이너스 2를 f나 g에 대입해 보면은 전부 다 4가 나오고 g도 마찬가지로 3도 마찬가지로 f나 g에 대입을 해보면은 전부 다 9로 같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응 관계가 똑같죠. 그러면은 이때 두 함수는 서로 모양이 서로 이렇게 다르더라도 같은 함수다.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번에는 함수의 어떤 특별한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해서 먼저 보고 가면, 자, 1대1 함수 먼저 보면 어떤 원소 x1과 x2가 있는데 정의역에, 그때 x1과 x2가 서로 다른 수라면 그 결과 역시 달라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인이 다르다면 결과도 달라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연결관계 F는 1대1 함수라고 부른다. 원투원, 하나 대 하나로 연결시키는 함수다. 원투원 펑션이다. 그런데 특별하게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완전히 일치해버리는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다. 원투원, 여기 펑션이라고 안 돼 있고 코레스폰던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냥 번역을 그대로 한 거죠. 대응, 하나씩 대응한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1이 A 하나, 2가 D, 3이 4가 각각 요렇게 보시면은 하나씩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 D라고 하는 원소에 2하고 4가 이런 식으로 몰리고 있는 걸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삼각관계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D라고 하는 원소를 2하고 4가 둘 다 대응시켜 버리면 이런 거는 하나씩 원투원,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왼쪽 그림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 그렇냐면은 지금 이때 여기 이만큼만 치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2까지 포함한 게 공역이고,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치역과 공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안 된, 대응이 안 된 공역의 원소가 이렇게 남아 있으면은 1대1 대응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면은 1대1 대응은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냐? 위에 있는 그림에서 여기에 이제 1, 2, 3, 4가 이렇게 있고 Y에 이제 A, B, C, D가 없고 연결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비어있는 원소 하나도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 얘기죠. 뒤에서 이제 역함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1대1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뒤에서 나오게 될 역함수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냐, 역함수가 가능하냐, 아니면은 역함수가 만들 수 없는 상황이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냐, 불가능한 상황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1대1 대응이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이제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라고 하는 개념인데, 모양을 보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1이 1로, 2가 2로, 루트 5가 루트 5로, 3이 3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냐면은, X에서 X로 대응이 된다라고 써놨는데 왜 그러냐? 원인과 결과가 다시 여기가 원인이죠. 여기가 원인인데 원인과 그 나오는 결과가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생겼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Y는 X. 대표적으로 Y는 X가 아니라 Y는 X밖에 안 되죠. 그래서 오른쪽 상향 방향으로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처럼 생겼는데 이런 거를 이제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똑같은 애로 연결시키는 항등함수라고 하는 개념은 도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X를 X로 대응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나올 역함수를 배우게 되면
역함수를 가지고 이제 뭔가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항등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그래프 대응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아예 숫자도 안 써놨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뭐가 있다고 한들 그 결과가 C라고 하는 값으로 몰빵 치고 있죠. 요런 애들은 다 있으나 마나. 그래서 결과가 오직 하나.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결과가 오직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얘 이름이 컨스턴트 펑션, 상수함수. 컨스턴트가 이제 변함없다, 상수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함수 표현으로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x의 어떤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오는 결과는 일정하다. 어떤 값으로.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생긴 거 보면은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가로선으로 이렇게 쭉 생긴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이 얘기죠. 자,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x값은 모든 실수값이다 이 얘기죠. 다음 두 함수가 1대1 함수인지 판단하세요. 1대1 함수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가로선을 이렇게 그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선.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한 선이죠. 이렇게 그어봤을 때 점이 딱 하나만 있어야 돼. 아까 함수 판단하는 거는 세로선을 그었죠. 이번에는 1대1 함수인지 판단하는 거는 가로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점이 하나가 딱 생기는데 이 점의 의미를 보게 되면 x1, k 거든요. 이 순서상의 점 좌표를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k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려면 x1이라고 하는 원인이 이 원인이 유일한 거죠. 이 k라고 하는 결과를 x1 말고는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로선 하나 또 그었죠. 가로선을 하나 그었더니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순서상을 보게 되면 x1, k에 x2, k예요. 그래서 대응 관계를 한번 보시면 x1과 x2가 정의역 집합 x 속에 뭐 이러고 있을 텐데 공역 y의 원소 어떤 k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 관계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k라고 하는 결과를 만드는 데는 원인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대1로 연결되어 있지 않죠. 하나씩. 즉 가로선을 이렇게 그어봤더니 두 개 이상의 점이 찍히는 구간이 있더라. 그러면은 1대1 함수가 아니다. 자, 이번에는 합성함수입니다. 함수 두 개 이상의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들을 서로 섞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합성을 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두 개가 아니라 뭐 세 개, 네 개여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f라고 하는 함수는 x에서 y로 대응시키고 g라고 하는 함수는 y에서 z로 대응을 시키는데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 동그라미 가운데에다가 동그라미 있어서 이렇게 쓰고 집합 x에서 z로 다이렉트로 연결시킨다.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래요. 그래서 x가 f에 의해서 y에 있는 뭔가로 대응이 되죠. fx라고 썼어요. y라고 써도 상관없고 그때 이 원소 fx를 함수 이번에는 g가 이런 식으로 그 결과값으로 이렇게 대응이 시키는데 뭐 소문자 z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쓰기를 이렇게 쓴 거죠. 원소 x를 g 동그라미 f라고 이렇게 썼는데 합성되는 순서는 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는 걸 오른쪽에다 쓰고 나중에 오는 걸 왼쪽에 써요. 합성되는 순서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보는 이 화살표 방향하고 좀 이 표현이 지금 반대로 되어 있는데 이 기호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저기 서양 사람들이라서
그 서양의 문법이 좀 우리나라 문법, 우리나라나 일본의 이런 문법하고는 방향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기호로는 이런 기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도 씁니다. 이렇게 합성함수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 정의역 집어넣는 x자리 이렇게 써주고, 아니면은 아예 이런 식으로 아예 가로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버려요. 순서대로 보면은 x에 의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또 정의역으로 받아서 함수 g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로 대응시킨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요 표현을 훨씬 많이 씁니다. 계산할 때 편의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의라고 써놨는데, 이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당연한 얘기인데, 함수 f의 치역이 함수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만 정의 내릴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삑사를 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fx가 x에 대한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 있으면은, 여기서 저기 뭐야 함수 g 같은 경우에는 집합 y만 딱 여기 안에 있는 것만 정의역으로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깥에 나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합성함수 얘는 여기로 대응을 시킬 수가 없다 이 얘기죠. 합성함수를 만들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응용해서 이제 좀 난이도 높은 문항들이 만들어지니까 이 부분을 잘 숙지를 해 두시고,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 풀 때 많이들 까먹어요. 이그젠플 31번 바로 넘어가서 두 함수가 나왔죠. 함수 f는 a에서 b로 대응시키고 g는 b에서 c로 대응시키는데 대응 관계가 그림과 같다. 다음을 구하여라. 구해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라고 하는 애를 함수 f에 의해서 대응시킵니다. 이 그림 따라가면 3이죠. 그럼 3이 나왔어요. 그 3이라고 하는 애를 갖고 함수 g가 대응시킵니다. 그러니까 1로 가네요. 그러니까 얘는 1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함수 f2가 3인데 걔를 그냥 곧바로 받아서 함수 g에 의해 대응시킨 결과는 1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가 보면은 요선 따라갔다고 보면 되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G2가 먼저 나오죠. G2가 먼저 나와도 그냥 봅니다. G2를 먼저 보게 되면 G2가 3이죠. 이 그림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써보죠. G2를 F에 의해 대응시키면 G2가 3이니까, 그럼 사실 3을 F에 의해서 대응시켜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또 3은 4로 가고 있어요. 얘는 4다. 그래서 이 결과는 4다. 이런 식으로 또 읽어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합성함수는 과연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가예요. 교환법칙은 뭐냐면은 그 연산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합성함수의 교환법칙은 합성의 순서를 바꾸는 건데, 그 자세한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봐도 함수의 합성의 순서를 뒤집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일치하게 할 수도 있죠. 어떤 특수한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놨죠. 일반적으로는 함수의 합성할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합 법칙을 보게 되면, 결합 법칙은 근데 특별하게도 성립한다. 결합 법칙이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순서는 일정합니다. 이거 화살표 잘못 그려서 합성 순서는 FGH 이렇게 가죠. 네, FGH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가로를 이렇게 쳐놨죠. 가로를 쳐놨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 처리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GF 얘를 하나의 덩어리 처리하겠다 했을 때, 이 순서만 일정하면 FGH 이런 순서만 일정하면 아무 상관없다.
어디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게 결합 법칙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참고로 보시게 되면은 참고 합성함수를 만드는데 합성함수 중에 항등함수 이거 대문자 I입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똑같이 나오는 항등함수를 기호로 이제 대문자 I라고 쓰는데 항등함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은 사실 항등함수가 뭐냐면 y를 y로 만드는 애거든요. y를 y로 대응시키는데 이런 거는 있으나 마나죠. 그러니까 합성하는 과정 중에 항등함수가 끼어들면 사실 없다고 봐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이따가 역함수하고 이제 같이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이 그림으로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이 결합 법칙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이걸 한꺼번에 덩어리 지어서 이렇게 한 방에 점프해서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한번 갔다가 얘를 한 번에 덩어리 처리해서 이렇게 한 방에 건너뛰든가 어찌됐든 얘가 얘로 대응되는 거는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자, 이그젬플 23번. 함수가 3개가 있습니다. f가 있고 g가 있고 h가 이렇게 2차 함수로 이렇게 주어졌는데 지금 1번을 보게 되면은 합성의 순서를 바꾸고 있죠. 교환 법칙을 성립하냐 안 하냐 이제 이걸 봐라 이 얘기죠. 실제로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계산할 때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fx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함수 g에 대응시키는데 함수 g는 정의역 x가 주어지게 되면 결과는 그거보다 더하기 1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fx보다 1 큰 값이에요. 그런데 fx가 뭐였냐 보니까 2x였죠. 이게 fx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겠다 이 얘기고 두 번째 상황은 gx라고 하는 결과를 f에 의해서 대응시키는데 함수 f는 이런 식으로 2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gx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gx라고 하는 결과가 뭐였냐 x 플러스 1이었다 해서 이게 gx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이렇다. 다르죠. 지금 서로 다른 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합성 순서가 똑같죠. FGH, FGH. 하지만 덩어리 지어 있는 게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보여라. 근데 이러한 예를 가지고 그래서 위에서 했던 방법처럼 똑같이 해보면은 얘를 먼저 해요. 그래서 얘를 먼저 만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합성함수 만드는 거는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지금 이건 풀이 과정만 이런 식으로 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그 결과만 확인하시면은 자 요렇게 나오는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fx를 막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르지만 그 나온 결과물 보세요. 결과물은 서로 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죠. 자, 이번에는 이제 역함수. 역함수는 이 역이라고 하는 건 뭔가 뒤집었다 이 얘기죠. 인버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함수 기호를 쓸 때는 여기 함수 f 오른쪽 위첨자에다가 지수 자리죠. 그러니까 오른쪽 위첨자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이렇게 씁니다. 함수 f의 역함수다. 함수 g의 역함수다. 그럼 g 오른쪽 위첨자로 마이너스 1. h의 역함수다. 그럼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표현들을 갖다 쓰죠. 이런 식으로 컴마. 자, 이게 이제 역함수 표현인데 역함수는 뭐냐면 거꾸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보게 되면은 x가 y로 대응이 됐습니다. f에 의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대응이 됐는데 이 역함수는 반대로 y를 이런 식으로 f로 거꾸로 대응시키는 이런 대응 연결 관계를 이제 f 인버스
라고 읽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는 쓰는데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부분, 1대1 대응이어야만 된다 이 얘기죠. 1대1 대응, 1대1 함수 아닙니다. 1대1 대응. 무슨 얘기냐면은 x1, x2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가 y1, y2, y3 이런 식으로 있다 칩시다. 여기가 정의역, 자 여기가 공역. 자 그런데 함수 f는 이런 식으로 대응시킬 때 이렇게 대응을 시켰다고 쳐요. 얘는 얘로, 얘는 얘로. 그런데 얘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되돌리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되돌리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화살표 바꿔줘야겠죠. F 역함수 보면 아까 그 화살표, 요 화살표의 대가리가 이제 이쪽으로 바뀌죠. 대가리가 이제 요 왼쪽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지금 대응이 될 데가 없어요. 지금 여기가 갈 데가 없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함수가 안 만들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고가 다 일치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문제야 외톨이 왕따 y3을 없애주고 요렇게 만들어주면 정말 가는 것도 하나씩 오는 것도 하나씩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1대1 대응이 아니면 진짜 안 됩니까? 보시면 만약에 이번에 연결관계가 이렇다라고 쳐봐요. 이런 식으로. 그럼 반대로 대가리 돌려볼게요.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돌려보면은 보이시죠? 얘가 두 개로 가고 있죠. 이거 함수 아니죠. 하나의 원인이 두 개의 결과를 이렇게 가지게 되면 또 함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또 이제 비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함수가 역함수가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하나 대 하나로 왔다 갔다가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더 읽어보면 y의 임의의 원소 치역의 임의의 원소 y에 대해서 이런 대응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x의 원소 x,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 x를 대응시킨 y에서 x로의 함수를 얻을 수 있다. 이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되돌리는 함수다. 이 얘기죠.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쓴다. 아까 설명했고요. 그래서 y는 fx에 대한 역함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x하고 y하고 자리 바꾼 거 보이시죠? 자리 바꿨고 여기 이제 함수 표현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f 인버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함수 표현이 좀 바뀌었고 x하고 y하고 자리가 바뀌었고 이그젬플 33번 다음 함수 중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는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하나씩 연결됐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을 골라라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를 골라라. 1번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얘 지금 비어 있어요. 1대1 함수이기는 하지만 1대1 대응 아니고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얘 둘로 몰빵치고 있죠. 지금 삼각관계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3번도 안 돼요. 근데 1번을 보시면은 비어있는 원소도 없고 공역에 그 다음에 x 하나당 y 하나로 다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식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방법이 뭡니까? x하고 y의 자리를 바꿉니다. 자리를 바꾸고 식을 이제 그 x에 대해서 정리만 해주면 끝나요. y는 무슨 x 이제 이런 식으로 식 정리만 해주면 끝난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1차 함수가 있는데 이런 1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라 했을 때 y 자리에다가 이렇게 x를 써버리고 x 자리에다가 이렇게 y를 써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꿔버리면 이미 역함수가 만들어졌고, 이때 이게 함수 표현, 우리가 보통 정의역을 x, 원인을 x라고 쓰고 나오는 결과를 y라고 쓰죠. 그래서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뭐 적당히 이항할 거 이항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최종적인 함수 형태, y는 무슨 x, 이런 식의 형태, x에 대한 식이죠.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때 얘를 역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얘를.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의 합성을 했을 때 어떤 성질이 있냐 보면은, 역함수에 대한 역함수 1번, 역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그냥 f 자기 자신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한번 갔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오면 자기 자신으로 원위치한다 이 얘기죠. 그럼 결국은 처음부터 여기서 일로 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 얘기죠. 이게 1번 그림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 어떤 역할, 지금 이게 F처럼 안 보이는데 이거 F입니다. 이렇게 어떤 F와 그 역함수끼리 서로 합성하면은 항등함수가 된다는데, 순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합성 순서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F와 그 역함수끼리 서로 합성을 하면은 항등함수가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1번 그림을 가지고 재활용할게요. 1번 그림을 활용해서 보시게 되면은 요거죠. 먼저 F로 의해서 여기 한번 갔다가 합성을 했는데 역함수로 보내버리니까 요렇게 가버리니까 원위치네 이제 이 얘기죠. 지금 X가 X로 되돌아왔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예를 보시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가 F죠. 첫 번째가 F고 두 번째가 G예요. 그러니까 합성 순서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은 X를 F와 G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여기로 이걸 Z라고 써볼게요. 소문자. 그런데 이러한 함수의 역함수라고 보면 이 과정을 거꾸로 잡아 돌리면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건데, 가만 보면은 이 Z라고 하는 결과를 먼저 Z 역함수에 보내고 그 다음에 F 역함수에 두 번째로 보내고, 그러니까 순서를 보시게 되면은 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얘를 두 번째로 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이 인버스 기호, 역함수 기호가 합성의 순서까지도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그젬플 35번은 함수 f가 이렇게 g가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아까 그 합성함수와 역함수 성질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확인을 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를 풀려면은 이거 그 F 역함수하고 이제 G 역함수 다 찾아놓고 문제를 풀면 좋습니다.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쉽죠. 이거 빼기 3 하니까 이건 더하기 3 거꾸로 하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빼기 1을 해서 3분의 1배 이런 식으로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 역함수 만드는 거는 아까 앞에서 했으니까 그냥 그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빨리 못해도 아까 그 방법으로 이제 x, y 자리 바꾸고 해보시면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놓고 이렇게 하란 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여기 먼저 왼쪽을 해서 만들어 보면 이런 함수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을 이런 식으로 합성하라고 해갖고 만들어 보면은 다 써놨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보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함수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두 모양이 지금 서로
같아요. 자세한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쓰면서 연습을 해보시고 넘어갈게요. 역함수의 그래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프에는 어떤 기하적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점좌표로 보시게 되면은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가만 보시면은 A를 B로 대응시키는 F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역함수는 B를 정의역으로 받아서 결과를 A로 내놓는 애죠. 그러니까 이걸 순서상으로 써보면 A, B예요. 여기 앞자리가 원인, 뒷자리가 결과라고 보면 이 밑에 있는 역함수는 B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A가 결과죠. 그러니까 마치 보면은 순서상에서 보면 X하고 Y의 좌표에 있는 수끼리 서로 자리를 바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Y는 X축에 대해서 얘가 이제 대칭 축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칭 축역할을 해가지고 이 점이 이렇게 정확하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확인이 돼요. 즉 선분 PQ의 수직 이등분선이 Y는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때 X하고 Y의 좌표는 서로 교환해서 그 수를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 여기 써놨죠. Y는 직선 X는 Y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점좌표는 X와 Y 값을 서로 교환해서 갖는다. 자리를 바꾸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그젬플 36번 다음 함수 fx가 주어졌는데 그 그래프 중에서 fx가 정의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런 표현. 함수 f를 두 번 합성시켰더니 x가 되더라. 여기 들어가는 x가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오른쪽에다가 x를 f 한번 뭔가 나왔겠죠? 그래서 그 fx가 나왔는데 걔를 또 한 번 대응시켰더니 x더라. 이런 표현인데 이 대응 관계가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 이거는 하나의 개념화해서 외워버리는 거를 권장합니다. 두 번 합성해서 x가 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다? 함수 fx는 그 역함수와 똑같은 함수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되돌리는 게 이렇게 역함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칸 더 가서 x가 나오나, 그래서 바로 리턴해 갖고 x가 나오나, 그 말은 가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얘하고 지금 서로 이렇게 같다라는 얘기죠.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얘는 이 원인에 대해서 이 색칠한 검정 원인에 대해서 이런 결과물을 내놨고 똑같은 이 색칠한 결과물에 대해서 이런 원인에 대해서 이런 결과물을 내놨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정의역과 공역, 치역이 서로 같으면 두 함수는 서로 같다고 취급한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개념처럼 외워버리면 좋아요. 두 번 합성해서 x가 나오면은 사실은 걔는 역함수와 fx와 똑같은 함수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함수 f를 두 번 합성했는데 그 앞에 근데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쓸게요. 여기가 이제 x가 됐는데 이거를 조금 위로 올려서 이 앞에다가 이렇게 역함수를 이렇게 합성을 시켜요. 잠깐 이제 옆으로 살짝 치워서 f 역함수를 이런 식으로 합성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역함수하고 그 자기 자신 f하고 f 역함수하고 합성을 해버리면 항등함수가 된다 그랬고, 합성해서 함등함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아예 그냥 이렇게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면은 보이시죠? 요 표현만 남게 되는데 요 표현이 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기 중에서 골라보시면은 답이 4번인데 왜 4번이냐면은 역함수는 y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랬잖아요. 이 4번의 쌍곡선을 보시게 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을 때 겹쳐요. 대칭 시켰을 때 똑같이 자기 자신하고 같은 형태로 겹쳐지죠.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부터 그래프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구조를 갖는 그래프라면은 걔는 지금 이러한 성질 또는 그러니까 이러한 성질 또는 이러한 성질을 만족시킨다라고 아예 개념처럼 외워두시면 편하겠습니다.